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숨소리를 언따의 숨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콧소리, 비성이 조금 과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콧소리가 조금 있으신 분들, 비성이 조금 과하신 분들이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콧소리를 좀 안 쓰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콧소리 좀 가지신 분들이 비성에 대해서, 콧소리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콧소리를 좀 뺄 수 있을까라는 훈련법을 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뭐 이렇게 부르신다면 진짜 정말 많이 개선을 해주셔야 되는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뭐 요 정도로 부르신다면 굳이 개선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굳이 꼭 비성이라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성이라는 거는요, 콧소리라는 거는 사실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건강한 소리에 이렇게 속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비성을 사용해서 비성이 가진 장점 때문에 훈련을 하기도 해요. 훈련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비성이라는 거를 안 좋게만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뭐냐면, 음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외국 팝 시장에서 남자 가수들 중에 한 70%가 그 비성 소유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죠. 이게 제가 잡지에서 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적절하게만 사용을 한다라면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매력적인 보이스로 우리가 음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성이라는 거는 조금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콧소리는 좀 빼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하지는 마시고요. 비성이 과하신 분들은 당연히 완화를 시켜줘야겠지만, 조금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보이스로 연출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비성, 그 콧소리는 어떻게 생겨나는지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성이라는 거는요, 콧소리라는 거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그 후두가 높아지게 되면, 후두라는 거는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젖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후두가 높아지게 되면 보상작용으로 이 혀랑 연구개가 이렇게 가까워져요. 이렇게 가까워져서 구강 쪽으로 이렇게 호흡이 잘 나가야 되는데, 구강 쪽으로 유입이 되는 어떤 호흡의 양보다 코 쪽으로 유입이 되는 호흡의 양이 많아져서 콧소리가 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개라는 거는요, 여러분 혹시 모르실 수가 있어서, 연구개라는 거는 여러분들 혀로 이렇게 입천장을 만져보면 딱딱할 거예요. 네,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할 건데, 거기를 우리가 경구개라고 하고요. 혀를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끝에를 좀 만져보시면 점점 더 부드러워지거나 촉촉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연구개라고 해요. 아셨죠? 제가 사진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고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면 여기 파란색 점선이 호흡이 지나다니는 통로,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쪽 부분,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 이쪽 부분이 이제 입청장, 경구개, 이쪽 부분이 연구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쯤에 이제 후두가 있겠죠. 후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면 보상작용으로 이 혀랑 연구개가 이렇게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구강 쪽으로 유입이 되는 통로보다 코 쪽으로 유입이 되는 공기의 양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콧소리가 파생이 되는 건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즉 내가 평상시에 릴렉스하게 말을 했는데도 콧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가까워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말이거든요. 후두가 올라가고 이렇게 그에 따른 보상작용으로 혀가 올라가고 혀와 연구개의 사이가 가까워져서 코 쪽으로 바람이 나가게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거에 따른 훈련법을 한번 얘기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후두가 올라가고 여기 혀와 연구개 사이가 가까워져서, 코 쪽으로 바람이 많이 나가는 그냥 현상이구나. 그렇다면 코 쪽으로 바람을 안 나가게끔 해주려면 뭘까? 봤더니 후두를
낮게 해줘서 보상작용을 없애면 되겠구나. 혀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면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결 방법, 훈련 방법을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후두 내리는 훈련으로는 전통 성악 발성 중에서 우발성이란 우 발음으로 발성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로 혀의 긴장도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혀가 이렇게 막 올라와 있으면 혀가 좀 뻣뻣해지고 딱딱해지고 긴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혀의 긴장도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텅트릴, 혀떨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발성 훈련이 아니고요. 흔히들 이렇게 노래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흔히들 접하셨을 발성 훈련을 제가 쉽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 따라하기 굉장히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먼저 우발음부터 훈련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우발음을 하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로 뭘 해주셔야 되냐면요. 자세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발성 훈련할 때 단순하게 호흡과 자세를 신경 써주세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음값 중에서 아에 이오우 이 5개 모음값 중에서 우발음이 가장 후두 위치가 낮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후두 위치가 낮다는 거는 후두가 낮게 세팅돼야지만이 발음이 굉장히 잘 나는데 이 후두가 아래로 내려가려면 흉곽의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발음을 한다라는 거는, 우발음을 잘하고 싶다라는 거는 이렇게 자세를, 흉곽을 굉장히 잘 움직여야지만이 우발음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제 거 영상 중에 호흡 영상이나 호흡 훈련법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이 자세의 움직임이나 어떤 이런 거를 또 따로 훈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발음을 발성을 하실 때 특히 이제 비성 관련해서 내가 콧소리를 좀 빼고 싶다 혹은 이 우발음을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억지로 소리 내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억지로 소리를 내려다 보면 반대로 이렇게 막 좀 후두를 누른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좁아질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소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소리는 살짝 풀러서 낮은 가성처럼 이런 음색으로 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이런 음색이 한 번에 좀 안 되신다, 바로 좀 감을 잡기 힘드시다는 분들은 히읗 발음을 좀 섞어서 후처럼 훈련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아이고 너무 크다. 마치 우발음을 하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힘을 내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제가 히읗 발음을 섞어서 마치 후처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훈련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텅트릴, 혀떨기, 텅트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혀떨기는 방법, 혀 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이 텅트릴도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텅트릴 비슷한 게 그 립트릴이 있잖아요. 입술 떨기.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떠는 건데 혀를 떨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떨면서 스케일 훈련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텅트릴 할 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이것도 역시나 자세를 굉장히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세를 잘 지켜주시면 후두가 낮게 세팅이 되고 호흡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것 또한 잘 모르시겠으면 제 거 영상 호흡편이라든지 호흡훈련편, 호흡과 자세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텅트릴 할 때 사실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혀를 가끔씩 못 떠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따로 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안 되시면 발음을 아르르르르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르르르르.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막 떨려고 하지 마시고 아르르르 이렇게 조금 천천히
떨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혀 떠는 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훈련을 해 주셔야 되고, 내가 호흡을 잘 뱉고 있나 안 뱉고 있나 체크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될 때까지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혀를 잘 못 떠시는 분들은 혀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 꼭 여러분들이 따로 훈련을 해 주신 다음에 통트리 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항상 발성훈련, 호흡훈련을 하실 때는 자세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시다 보면 그것 또한 경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항상 움직여지는 만큼만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리를 너무 잘 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 주의사항은 그 우발음이랑 텅트릴 공통된 거예요. 발성훈련에 관한 거, 2번 훈련에 관한 거. 두 번째, 소리를 너무 잘 내려고 하지 않는다예요. 텅트릴도 마찬가지고 우발음도 마찬가지고 조금 힘 빠진 음성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발음은 좁아질 가능성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후드를 막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가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낮은 가성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주시고, 텅트릴 같은 경우도 소리가 조금 떠도 상관없으니까 가성 내는 느낌으로 훈련을 해주셔도 좋고요. 대신에 호흡이 뜰 경우에는 너무 높은 음까지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모든 발성을 훈련을 하실 때는요, 명심해야 되는 거는 호흡과 자세. 모든 발성 훈련을 하실 때는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호흡과 자세지만, 모든 발성 훈련을 하실 때 주의사항 또한 호흡과 자세라는 거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콧소리 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비성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우선 피치를 높이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고음 훈련할 때 사실 피치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 피치 훈련이란 건 뭐냐면 음색을 얇게 만들어주는 훈련인데, 이때 비성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선택을 해서 굉장히 발성 훈련을 많이 하는데, 비성이 가진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피치를 얇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비성이 습관적으로 난다라면 굉장히 문제겠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이점이 많은 발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나는 이 콧소리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상 숨소리를 언따의 숨선생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 중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음성 훈련을 하시다 보면 사실 이 영상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항상 문의 전화는 못 드리니까 이제 댓글이나 카페에 놀러 오셔서 꼭 발성 피드백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안녕.